자, 수열의 극한 14번째 문제 기본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우리 그 수열의 극한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떤 성질이냐면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CN이라는 수열이 있고 또 B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성립하는 수열이 있을 때 AN과 BN이 만약에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알파라고 하는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이 CN도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양쪽의 끝값의 극한이 같은 값으로 간다면 가운데 놈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요걸 이제 샌드위치적인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걸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걸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똑같이 그냥 AN과 CN과 BN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것의 어떤 극한,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알파다.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이 예를 들어서 베타다.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나왔을 때 얘가 같은 값으로 간다면 당연히 이건 가겠지만, 그죠? 그러면 이것의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알파하고 여기가 베타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극한으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CN의 극한도 만약에 CN의 극한도 감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참인 명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건 이게 서로 같으면 안 된다는 뜻인데, 지금 이 식에서는요, 이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N, BN, CN이 다음과 같은 부등호가 성립할 때 그 극한은 서로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n분의 1이라는 극한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항이 1인 수열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이렇게 모든 n에 대해서 부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이 극한은 모두 다 1이에요. 얘도 극한이, 1콜로 쓰면 안 되지. 얘도 극한이 1이고요. 얘도 극한이 1이고요. 얘도 극한이 1이라서 이거는 모두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2콜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문제 14번을 풀어볼 텐데요. 이건 생각보다는 되게 쉬워요. 자, AN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AN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죠? 양수기 때문에 요걸로 전체를 나눠줘도 부등호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10n제곱 플러스 3분의 n제곱 플러스 n이 되고요. 자, 이쪽은 A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10n제곱 플러스 3분의 n제곱 플러스 2n이 되고요. 자, 이거 극한 10분의 1이죠. 얘도 극한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AN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10분의 1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요.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서는 이 두 개가 수렴할 때 이 가운데 게 그쪽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했는데, 얘는 지금 수렴을 안 해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양쪽이 다 발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 문제랑 같이 결합해서만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아주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경우라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양쪽에 지금 이거는 1부터 n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등호의 양쪽에다가 시그마를 씌웁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 이렇게 씌워줘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2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2k가 될 겁니다. 각 항이 전부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n항까지 이렇게 시그마를 씌워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자, 요것이 우리가 찾는 지금 요 분자죠. 그죠? 그 다음에 요쪽하고 요쪽은 또한 시그마에 대한 식인데, 요 위에 게 지금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가 요 분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분모에 요게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분모에 7n제곱 플러스 10을 나눠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7n제곱 플러스 10을 나눠줘요.
자, 7n제곱 플러스 10은 양수기 때문에 자, 전체를 나눠줘도 부등호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것이 우리가 찾는 극한값이고요. 자,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걸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것을 좌변과 우변이라고 할게요. 자, 이것을 좌라고 하고 이것을 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좌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좌는 정리하면 2 앞으로 빠지고요. 2 앞으로 빠지고, 자, 시그마 K 공식이죠? 자, 자연수의 합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7n제곱 플러스 10이 돼요. 자, 그러면 2는 서로 지워지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분모나 분자나 둘 다 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으로 따지면 최고창의 개수 비율로 갈 테니까 7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 보시면, 자, 분모는 마찬가지로 7n제곱 플러스 10이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 시그마를 분리해 보시면 2 앞으로 빠지고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되고요. 자,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뒤에 플러스 n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n제곱 플러스 여기 n제곱 플러스 n에 또 n이 있으니까 n제곱 플러스 2n인데 어차피 최고창의 개수는 1이에요. n제곱 앞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7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답은 7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왼쪽 게 7분의 1로 수렴하고 오른쪽 게 7분의 1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놈도 글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풀어 가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함수의 이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두 점의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네요. 그죠? 자, an이 예를 들어서 x1, y1, 그 다음에 x2, y2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이 d는 어떻게 쓸 수 있다?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 그죠?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좌표가 n에 대한 식이니까 지금 요 d 대신에 이제 an을 잡아준 거예요. 자, 그래서 an을 써본다면 이렇게 되겠고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입니다.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면 1이 남죠? 그러니까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요 f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fn이니까 요 x에다 n 집어넣은 거죠. 3의 n제곱이 됩니다. 그죠? 요렇게. 그러면 두 y좌표 사이에 차가 될 거고요. 그거의 제곱이 an이 돼요. 자, 정리해보면 어떤 형태가 될라나요? 앞에는 1이고요. 자, 괄호 안에 제곱 안에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요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인데 앞에 3이 있으니까 3n제곱은 서로 지워지고요. 자, 6n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3 앞으로 끄집어내버릴 수 있으면 조금 계산이 편하니까 1 플러스 3이 앞에 있다고 치면 9로 나올 거고요. 2n 플러스 1의 제곱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여기가 4가 나올 테니까 4, 9, 36의 n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4n이죠. 그러니까 36의 n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1이니까 9고요. 앞에 1이 있으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n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분모에 n이 하나 들어가서 극한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정리해 보시면 분자가 루트 36의 n제곱 플러스 36의 n 플러스 10이고요. 자, 분모 n이에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요. 분자의 최고차도 1차입니다. 기억하시죠? 분자의 최고차 1차예요.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 비율이 나올 텐데 1분의 루트 36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은 6이 되겠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러한 어떤 거에 소수 부분을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소수 부분 찾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가 4n제곱이고 플러스 뭐 3n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플러스 뭐 1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루트 여기가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을 비교해 보시면 요거는 안에가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2n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것은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또 작은 쪽으로도요. 뭐 루트 4n제곱을 생각해 보신다면 요거는 그냥 2n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에 이것은 껴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연속된 두 자연수기 때문에 이것의 정수 부분은 2n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2n을 빼주면 우리가 찾는 소수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끼울 수 있는 양쪽의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루트 자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을 끼울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앞에 9n제곱이 힌트예요. 여기 이퀄 쓰면 안 되죠. 자, 이쪽은 루트 9n제곱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3n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3n 플러스 1이면 딱 좋을 텐데 3n 플러스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원전제곱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의 정수 부분은 3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어떻게 잡아줘요? 소수 부분은 원래수에서 그죠?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원래수에서 그것의 정수 부분을 빼서 잡아주게 돼 있죠. 소수 부분.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써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n이 됩니다. 이렇게. 자, 유리화가 정석이죠? 자, 유리화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여기에 위아래다 곱해줘야 될 것은 가운데가 플러스인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3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완전 제곱되면서 벗겨지고요. n제곱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인 게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이게 제곱되니까 9n제곱 되겠죠. 그래서 9n제곱 지워져서 여기는 최고창의 개수가 5n이 돼요. 자, 그럼 분모는 최고창의 개수가 여기가 1차죠? 1차입니다.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만 놓고 비율을 따져보시면 이 앞에는 최고창의 개수가 루트 9고요. 이쪽에 뒤에 3이 하나 더 있죠? 위에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이 값이 3이기 때문에 답은 6분의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문제 17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8번으로 갈 텐데요. 자, 다음 중, 자,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런 문제예요. 이것이 그 수열역한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참거짓 찾는 문제인데요. 원래 참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거짓인 걸 보이려면 발레를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발레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푸시면서 발레도 한번 기억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첫 번째 것은 AN이 무한대로 가고 B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그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은 언제나 1이다. 자, 틀린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은 무한대일 수도 있고 뭐 1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고요. 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되느냐면 똑같은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누가 더 크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발레를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N을 N으로 잡아주고요. BN을 N제곱으로 잡아주면 BN 대신에 N제곱이 들어가니까 N제곱분의 N이 되고요. 이건 N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 극한은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A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AN-BN이 알파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뒤에 또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알파로 간다 그러면 사실 BN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앞에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뒤에 게 뭐 0으로 간다면 당연히 이거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어떤 상수, 0이 아닌 상수로 간다고 해도 이건 당연히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렴했다는 것은 BN도 반드시 무한대로 가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AN도 무한대, BN도 무한대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그렇진 않고요. 두 개가 똑같은 차수가 돼야만 이것이 수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극한값은 존재를 하게 돼요. 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면 요 AN 마이너스 BN을 앞에 있는 AN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요 극한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있고 분자는 알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극한값이 0이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수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이 1-an분의 bn과 같고요. 이 값이 극한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반드시 1로 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예요. 1번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AN은 알파로 가고 BN은 베타로 가는데 AN과 BN 사이에는 항상 이런 부등호가 성립한대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도 항상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이거 앞에서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다뤄줬던 건데 기억하고 있을라나요? 자, 여기에 이 골이 들어가야 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 골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어요? 1-n분의 1과 1 플러스 n분의 1을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걸 BN이라고 하고 이걸 AN이라고 하면 BN이 AN보다 언제나 커요. 그렇지만 극한으로 보면 둘 다 1이기 때문에 1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같아요. 그러므로 요것은 이 골이 들어가야 맞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같은 경우는 3AN 플러스 BN이 0으로 가고요. AN이 1로 간대요. 자, AN이 1로 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3AN은 지금 3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게 3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더해서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가려면 BN은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건데요. 증명하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이걸 그냥 리미트를 이렇게 바로 분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고 이것이라는 가정하에서 BN이 수렴한다는 보장은 현재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뭐 굳이 증명을 하자면 수렴하는 수열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AN 플러스 BN은 수렴이죠. 0으로 수렴이죠. 그 다음에 AN도 수렴이니까 마이너스 3AN도 수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수열을 하나 잡아보시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것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수렴, 이것도 수렴이기 때문에 리미트를 따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3으로 갈 테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an과 an 곱하기 bn이 모두 수렴하면 이 수열은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거짓이에요. AN하고 AN, BN이 모두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요 AN을 수렴하는 수열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시고요. 뭐 예를 들면 수렴하는 거 뭐 n분의 1 정도 그럼 0으로 수렴하겠죠. 자,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BN을 n으로 잡아보시면 이거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곱해보시면 1이에요. AN, BN은 1입니다. 그죠? AN, BN은 1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로 수렴이에요. 그렇지만 BN이 수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은 거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AN, CN, BN이 언제나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고요. BN-AN이 0으로 간다. BN-AN 여기서 이걸 뺀 것이 0으로 간다. 자, 그러면 CN은 수렴한다. 자,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BN하고 AN이 따로따로 0으로 간다. AN과 BN이 따로따로 0으로 간다 그러면 CN도 당연히 0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성립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BN-AN이 0인 경우에는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BN하고 AN이 반드시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CN도 수렴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AN하고 BN이 따로따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같은 값으로 그렇다면 CN도 수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빼기만 가지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죠? 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많이 들은 예 중에 하나인데 가운데 n을 끼고요. 이쪽에 n 플러스 n분의 1을 잡아주고요. 이쪽에 n-n분의 1 형태를 잡아주면 이것을 AN이라 두고요. 이것을 CN, 이것을 B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BN에서 AN을 빼게 되면 여기서 이걸 빼면 n이 지워지면서 n분의 2가 돼요.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n이 지워지면서 n분의 2가 돼요. n분의 2는 수렴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다 발산하는 겁니다. 그죠? 다 무한대로 가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 CN이 수렴한다는 것은 거짓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요. A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BN이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서로 곱해보면 이게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되는데요. 사실은 드물게 나오긴 하지만 이 경우도 역시 부정형에 해당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0도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와 같이 하나의 부정형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걸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자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앞에가 n제곱이고 뒤에가 n분의 1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무한대로 가고 이건 0으로 가죠. 그렇지만 이건 곱이 n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한대로 갑니다. 그죠? 자, 반대의 경우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제곱분의 1인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무한대로 가고 이거 0으로 가지만 곱해보면 n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뭐 0으로 간다거나 무한대로 간다거나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으로 나눌 때 이걸 따로 부정형으로 나누지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AN이 무한대고 BN이 0이라고 했을 때 곱은 반드시 0이다. 아닌 예가 이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요. 이번에는 A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어요. 이 앞에 게 무한대로 간다고 했는데, 자, 뒤에가 BN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일단 무조건 0으로 수렴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BN이 어디로 가느냐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나눠봐요. 자,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상수값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돼서 이건 전체가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B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없습니다. Bn이 만약에 K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한대 빼기 상수꼴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한대여야 돼요. 자, 진동한다고 해도 어떤 두 상수값을 진동하는 건데, 그것이 무한대에서 빼졌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0으로 수렴했다면 이 BN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수열이 모두 발산하면, 자, 곱의 수열은 발산한다라는 명제인데요. 자, 요거는 과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요런 거는 뭐 얼핏 보면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이고요. 자, 요런 거는 좀 따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많이 사용하는 발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AN이 1, -1, 1, -1로 진동하는 경우. 그죠? BN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순서가 반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경우. BN이. 그러면 곱해 보시면 이거 다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곱은 무조건 다 -1이기 때문에 -1로 수렴해요. 그렇지만 이 각각은 진동하니까 발산하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두 수열을 서로 곱했을 때 그것이 언제나 발산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수렴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체 9개 중에 4개가 참이고요. 5개가 거짓입니다. 자, 요런 것들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가시고요. 수열의 극한에서 참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런 발레 문제들은요. 자, 조금 더 노력해서 기억해 두려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